8월 11일. 당신은 이 순간의 무게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당신이 누구인지 마침내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깨진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만요. 그 인정은 따가울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일부는 그들이 침묵이 거리감으로 굳어지기 전에 더 일찍 이해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 붙일 수 있기 전에 가슴 속에서 그 메시지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문이 닫힌 후 방이 조용해지는 것처럼요. 변한 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선명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은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남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남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이라면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 10일 여정. 이 당신을 세컨드 게싱 없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고 왜 당신의 마음이 피상적인 답변에 만족하기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실이며 당신은 그것을 혼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진실을 당신의 뼛속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크게 안 놓은 채 합니다. 그러나 배신은 종종 더 조용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휴대폰을 sensu했다가 멈출 때, 분명한 이유 없이 어깨가 긴장될 때, 당신의 방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생각들에 비해 너무 고요하게 느껴질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같은 몸으로 자고 일어나고 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밑에 다른 종류의 피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로는 약함이 아닙니다. 아직 그 문장을 찾지 못한 고통을 지닌 대가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신뢰가 깨지면 평범한 순간조차도 다리가 하나 빠진 의자처럼 균형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드라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 정직함은 배신이 사건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몸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을 축소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드러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침묵은 불편할 수 있지만 또한 진실이 떠오를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당신에게 복수를 쫓거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곳에서 정제된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일은 거절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당신의 목적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안정한 것을 드러내고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을 리뷰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지금 중요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누군가가 당신을 잘못 보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통해 당신 자신을 계속 볼 것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고통은 당신의 세상을 축소시키거나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영이 아니라 더 선명한 영이 필요합니다. 일어난 일을 더 정직하게 직면할수록 혼란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에 대해 가지는 힘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선명함이 자비인 계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진실이 아니었던 이야기에 미래를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집이 고요하고 접시가 말라가고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가 결코 말해서는 안 되었던 한 문장을 계속 되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싱크대 앞에 서 있거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기억이 덜 아프도록 더 작아지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은 무시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가 마루, 바닥에 스며들듯이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배신이 결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신뢰가 어디에 놓였는지, 당신의 희망이 어디에서 취약했는지, 당신의 분별력이 어디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렇게 깊이 느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실망과 퇴거 사이의 차이를 알 만큼 충분히 깨어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 어떤 것은 그들의 당신에 대한 버전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당신이 공적으로 짊어질 정직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외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생각하려 해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치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안말 가이샬리 37발말이 1여정. 이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언어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계절을 올바르게 이름 붙일 수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리기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선명함은 당신의 마음이 밤의 같은 질문을 계속 되낼 때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용돌이치는 대신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곧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모든 닫힌 문이 열린 문처럼 행동하도록 간청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또한 지연을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멈춥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기다릴 지혜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는 어떤 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다른 목소리는 물러가라고 하며 또 다른 목소리는 당신이 느낀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움직임으로 응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침묵이 당신의 추적을 디셀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의 적은 종종 용기로 위장한 서두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신을 비교하도록 밀릴 수 있습니다. 마치 치유가 진정으로 카운트하려면 인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진실은 진실되기 위해 공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견딘 배신이 당신을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했다면 타이밍이 항상 경주는 아님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선명한 길은 공황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충실하기 위해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직하면 됩니다. 요셉은 그에게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오해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좁은 시각이 그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당하고 내던져졌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의 상황과 닮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의 인내를 반영합니다.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범한 날을 지금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응답하는 방식, 당신이 실망 후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간증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길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숨겨진 계절이 낭비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했을지라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지키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이미 당신의 치유의 일부입니다. 배신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그것은 주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말투, 모든 지연, 모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대가는 평안이며 평안은 의심에 쓰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모든 실망이 신뢰 자체가 실수였다는 증거로 취급될 때 순환은 계속됩니다. 서서히 마음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부드러움에 대해서도 수비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처가 당신의 전체 보는 방식을 다시 쓰려고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순환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호흡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은 반복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무감각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통제보다 진실을 더 원하는 장소가 여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7077. 그것이 당신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문지방에 서 있음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댓글로 입력한 후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고통이 당신의 유일한 해석자가 되도록 거부할 때 인식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징조를 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명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신이 전체 이야기를 정의하려 했을 때 선명함은 경배의 행위가 됩니다. 더 깊은 문제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처가 당신 안에서 깨운 것입니다. 때때로 배신은 공포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오래된 장소에 도달합니다. 갑자기 현재의 고통은 사건 자체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슴이 조여오고 턱이 굳어지고 마음이 슬픔과 통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당신이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경험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 패턴에 닿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에 의해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픔을 안쪽으로 추적할 때 당신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짐을 지도록 요구받은 곳을 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자책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유로 이어지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수치보다 더 온유한 교사입니다. 인식만으로는 마음이 그 상처를 입은 것을 계속 닿을 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에 살찬다고 자책한 사사디오 가오버가 모아밀 여정. 이 성찰, 기도, 분별, 매일의 결정, 그리고 다음 충실한 발걸음을 식별하기 위한 실제적인 동반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이 클 때, 당신의 영이 필요한 것인 날것에 반응해서 뿌리 깊은 주의력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공황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 두려움이고 무엇이 방향인지 시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계절에 들어갈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이 모든 감정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에 지쳤을 때 안정적인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응답하기 전에 숨을 쉴 공간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증거를 원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기 전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생각은 분석할 수 있지만 몸은 종종 긴장, 피로 또는 안절부절을 통해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영적 인식은 부인도 공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용한 인식입니다. 당신의 이 부분들이 정렬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을 스스로 말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함을 과잉사고라고 부리고 무감각함을 성숙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전체 사람에 걸쳐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스틸되는지, 무엇이 피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보이기를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들이 무작위라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일어난 일은 당신의 기억 이상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날들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내가 지혜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며 머무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당신은 의심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불신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남아있는지에 대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관성이나 그 부재를 통해 서서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압력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한계를 노출합니다. 당신은 모든 방을 위협처럼 읽을 필요가 없지만 당신의 평안을 보호하는 패턴을 알아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건강한 분별력은 좋은 것을 축복하면서도 아닌 것을 쫓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은 또한 편의만 있는 곳에 친밀감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경계가 사려 깊을 때 당신의 마음은 덜 산만해집니다. 당신은 경보에서가 아니라 안정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안정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명하게 보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소음은 고통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0개의 작은 긴급함이 영혼을 혼잡하게 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처리할 공간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지에 응답하고 작업을 끝내고 계속 움직이지만 더 깊은 상처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피로는 모든 것을 똑같이 긴급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덜 중요한 것들이 치유의 실제 작업에서 주의를 빼앗는 방법입니다. 배신은 당신이 그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물을 만큼 충분히 산만하지 않을 때 번성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내면의 변화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관리된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당신은 반응의 속도로 사는 것을 멈출 만큼 충분히 느려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진실은 소음과 함께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고요함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성적입니다. 한때 협상 가능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변명들이 더 이상 현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 오래된 이야기가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에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목 안에 숨겨진 전환점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늦은 인식은 당신의 다음 결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오해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는 상태에서 진실에 뿌리내리는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처가 여전히 아프더라도 당신은 다른 눈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처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처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분명한 것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평안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긴 계절 동안 천으로 덮인 후의 화단을 상상해 보세요. 사이날이 성장이 거친 눈과 갑작스러운 날씨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잊혀진 것처럼 표면 아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보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생명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힘을 모읍니다. 뿌리는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는 곳에서 길어지고 연약한 새싹은 자신을 보여줄 준비가 되기 전에 공기를 위해 준비합니다. 배신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덮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진정한 모양이 그것을 인식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숨겨진 것처럼요. 그러나 그 덮개는 화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자들의 허가 없이 형성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간과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건축되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인식의 순간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강화입니다. 흙은 씨앗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움직임이 올 때까지 붙잡습니다. 그 숨겨진 일은 종종 밖에서 보면 느리게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은 표면 아래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이 더 조용해졌기 때문에 당신이 떠났다고 가정하는 계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 아래에서 뿌리를 잡고 모든 정직한 기도와 당신이 낭비하기를 거부한 모든 눈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사적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화원은 아직 해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공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커밍의 과정에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이 타이밍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여전히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셀프 어나운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성장도 여전히 성장입니다. 그리고 보존된 것은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덮인 곳 안의 반대는 압력, 추위 또는 방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날씨 자체가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뿌리는 종종 조건이 온유하지 않을 때 형성됩니다. 그것은 고통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목적을 가지고 심어진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천 아래 있는 화원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일찍 해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당신은 지연을 거절로 오해했을 수 있지만 모든 중단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노출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됩니다. 잘못된 계절은 피어나도록 의도된 것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덮개는 불편하지만 또한 보호장치였습니다. 그것은 서둘러 열려고 했던 세력들에 의해 당신의 삶이 소모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천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가 옵니다. 약간의 리프트, 온도의 변화, 숨겨진 것에 닿는 빛의 선. 당신은 그 순간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영안의 어떤 것이 그 오래된 고통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더 이상 같은 반응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화원이 존재하도록 외쳐져서 가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폐의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종종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거의 신뢰하기에는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그것을 덜 현실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움직임을 더 신성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전환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온유할 수도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움직임도 여전히 움직임입니다. I see it. 그 짧은 구절을 댓글에 입력한 후 더 차분한 영으로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 말들이 숨겨진 것들이 의미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을 표시하게 하세요. 그 알아차림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세요. 인식은 치유의 일부입니다. 화원은 더 이상 덮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것은 공연이 아니라 더 선명한 자기입니다. 당신은 배신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에 빛 속에 서서 당신의 삶이 정직하게 응답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화단 이미지는 여기서 그 목적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은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내, 한계, 분별을 가르친 계절을 통해 붙잡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돌아감은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조용한 답변, 더 단단한 경계, 더 정직한 기도. 그러나 작은 것들이 종종 실제 변화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회복을 증명하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 사이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그 정렬이 당신의 다음 충실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공황 대신 조용한 결정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배신을 되뇌기 전에 한 번 천천히 숨을 쉬고 과장 없이 무엇이 진실인지 이름 붙이세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보다 앞서 질주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당한 일을 당한 아픔에서가 아니라 평안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조차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루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선명함을 구하세요. 복수가 아니라 안정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 안의 소음을 조금 덜고 하루로 이동하세요. 그 간단한 리듬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은 사실을 감정과 분리하여 쓰는 것입니다. 사건을 한 줄에, 반응을 다른 줄에, 그리고 당신이 살고 싶은 진실을 그 아래에 두세요. 이것은 일어난 일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섞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배신은 검사되지 않을 때 종종 더 커집니다. 쓰기는 기억과 해석 사이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곳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정교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정직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요점은 임상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선명함은 당신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설 장소를 줍니다. 보호는 때때로 더 많은 노력보다는 한계를 통해 옵니다. 닫힌 문은 당신을 계속 상처 입히는 것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막아준다면 자비일 수 있습니다. 더 느린 리듬은 당신의 영이, 더 적은 소음을 필요로 한다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주의함이 입증된 것에 지속적인 접근을 빚지지 않습니다. 경계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관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신뢰하는 법을 아는 당신의 부분을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계절이 너무 많은 것을 노출했을 때 한계는 그것이 다시 공유될 만큼 강해질 때까지 연약한 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핌입니다. 그리고 보살핌은 종종 회복이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이미 그 모양을 보여준 것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명확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이미 닫은 것을 계속 다시 열지 마세요.
그 결정은 작게 느껴질 수 있고 여전히 깊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설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항상 위축되게 하는 대화에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로 돌아가지 않고 교훈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은 극적이지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의 고통이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모두가 왜 이해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고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은 당신이 강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 충실한 발걸음은 종종 가장 불안한 발걸음보다 더 단순합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합니다. Like that. 그 구절이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조용한 아멘으로 서 있게 하세요. 일부 인정은 볼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정직함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이미 일종의 경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안착될 때 마음에 떠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온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망감을 이름 붙이지 않고 짊어져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요구해온 얼굴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조용한 보살핌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다시 숨 쉬는 데 도움이 된 것을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피곤했다면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했던 같은 상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그들이 그것을 요청하는 법을 알기 전에 누군가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는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고통에 비슷한 복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위로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은 중요합니다. I am chosen. 그 정체성 진술을 소원이 아닌 확인으로 댓글에 입력하세요. 그것이 소음이 당신을 대신 대답하려 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정시키게 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말함으로써 선택받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불을 통해 짊어지고 온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그들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오해받는 연약함을 느낄 수 있지만 연약함은 패배와 같지 않습니다. 이 제목은 당신을 고통, 신호, 뿌리, 저항이 모두 함께 의미를 만드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이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의 주의가 어디에서 날카로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의 미래의 무게를 결코 견딜 수 없었던 것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신을 낭만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